안녕하십니까. 2023년 11회차 축구 승무패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킨 것은 프로토 게임도 많지 않고 축구 승무패 보는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초이스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제가 1차전 경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전은 9회 승무패에 들어왔죠. 9회 승무패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자, 50% 미만대가 5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2월이 됐습니다. 40%대는 하나가 부러졌고요. 그래가지고 1등 당첨자가 안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토너먼트에서 1차전이 그나마 맞추기가 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차전은 경우의 수를 또 따져야 되고, 이번에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득점 원칙이 있는지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득점이 아닌 그냥 1승 1패면은 연장전을 가는 것인지, 원정 다득점만 없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회차에는 제가 최고 어려웠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렸어요. 10%대에서는 어그작 나는 게 요게 아니겠는가 해서 제가 요거 단통 가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요것도 사실은 미트윌란이 이기고 있다가 스포르체가 거의 극장골로 1대1 동점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 보대글림 요것도 무승부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노란 걸로 표시를 해드렸고, 사실은 저는 이쪽만 찍었는데 요것도 수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여러 개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는데 역시 돈이 걸린 거라 사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차전 내용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찍는 최종 용지를 또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목요일 날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찍어서 저도 1등을 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1등 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찍은 거 여러 명이 쫓아가고 100명이 되시든 1000명이 되시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고 지나갈게요. 자, 1차전을 통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라치오 대 쿨루는 1대0으로 라치오가 이겼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원정 팀들은 지난해는 9회차에는 이 홈에서 경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하고 원정하고 바꿔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라치오가 해외 투표율로 봐서는 2등이었는데 지금 2위였습니다. 요게 지난 투표율입니다. 2위였는데 이번 회차는 4위입니다. 1.92를 줬어요. 그렇듯이 지금 최고 적게 준 데가 어디냐 하면은 1.67이 가장 적습니다. 1.67이 해외 배당에서는 세 팀이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 팀들이 전에 피오렌티나가 지난 9회차 승무패에 들어왔을 때는 12번째로 받았던 것입니다. 12번째로 받았는데 그 당시에 4대0으로 이겨갖고 지금 배당이 확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경기부터 한번 볼게요. 1번 경기는 라치오가 전반에 15분에 퇴장당했습니다. 라치오 선수가 전반전에 15분 만에 퇴장을 당해서 겨우 1대0으로 이긴 것이에요. 이 퇴장을 안 당했으면 월등하게 이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배당은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줬어요. 저는 이거 그냥 라치오를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유율도 11대 10으로 싸웠는데도 점유율 자체가 라치오가 56%로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치오 선수가 전반 15분에 퇴장을 안 당했으면은 게임 자체가 수월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물론 독식 가져가시려면은 이거 찍어야 되지만 폴더 수를 잘 계산하셔갖고 어느 거를 찍을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라치오를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니 프로 대 라르나카, 이것도 지난 9회차에 제가 그 UEFA 예선에서 이 팀이 2연승 했기 때문에 지지 않고 얘네가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1대 0으로 그냥 얘네가 이겼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점유율도 지금 라르나카가 47대 53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골은 후반 84분에 골을 넣어가지고 근소하게 이겼는데, 이번에는 UEFA 예선 2연승과 지난번에 1차전 이기는 것까지 해서 3연승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정을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게 조금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넉넉하게 이긴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후반 막판에 골을 넣어서 신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요거는 무승부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당은 역시 유럽 축구다 보니까 홈 이점이 있다고 홈이 배당은 적게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라누나카가 8번째 배당을 받았는데 지금은 드니프로가 10번째 배당을 받았네요. 지금 이 배당표에 한해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3번 경기는 파르티잔 대 세르프티입니다. 이 팀들은 보시면은 파르티잔이 점유율이 36대 64입니다. 점유율은 세르프티가 훨씬 높았어요. 이 높은 부위는 파르티잔 선수가 45분에 골을 한 골 넣은 상태로 전반전이 끝났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퇴장을 당했습니다.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점유율은 이렇게 벌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그렇듯이 이 세르프티가 스스로가 이 골 결정력이 워낙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점골조차도 못 넣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르타잔 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 보면은 이것도 좀 불안불안하지 않을까,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4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4번 경기는 안드레이트 대 루노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점유율은 65대 35로 안드레이가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조차도 1대 0으로 오히려 루노고레가 전반 9분에 골을 넣고 수비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이 점유율은 완전히 뒤밀렸지만 그 골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이번 회차도 홈 쪽이 좀 어찌됐든 이 점유율만 보고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건 홈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거는 지난 9회차 때는 제가 루노골에 단통으로 갔습니다. 단통으로 갔는데 이번 회차는 요게 지금 점유율이 이쪽으로 월등히 앞서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가보고 싶어요. 자, 5번 경기는 미트윌란 대 스포르체, 조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죠. 그때 미트윌란이 저는 좀 나 보인다고 해갖고 지금 보시면은 78.8%짜리를 부러뜨리고 12.9%짜리를 단통으로 마치는 쾌거는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등수는 안 됐지만 지금은 요 2차전이라는 것이죠. 요거 보시면은 점유율만 보갖고는 스포르체가 훨씬 앞서 있었어요. 34%대 66%로 경기 점유율은 스포르체가 앞서 있어갖고 77분에 미트윌란이 골을 넣고 스포르체가 계속 밀어붙여갖고 극장 동점골을 넣어서 1대1 무승부가 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2위 투표율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어찌됐든 무승부를 찍어 드렸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6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6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3골을 넣었어요. 남의 골에다 2골, 자기 골에다 1골. 초반 9분에 자책골이 들어가면서
게임 자체는 어그러지기 시작했는데 레버쿠젠이 2대1로 앞서가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두 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대2로 레버쿠젠이 졌던 것이에요. 점유율만 봐갖고는 레버쿠젠이 미세 하나마 앞서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7%대 53%로 레버쿠젠이 앞서 있다던 걸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PSV 세비야 경기 한번 볼게요. 자, PSV와 세비야도 47대 57로 53으로 세비야가 앞서 있습니다. 점유율로. 전반전에 세비야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후반전에 두 골 넣어서 3대0으로 쉽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는 어느 쪽에서 선제골이 먼저 들어가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헌트 대 카라바흐입니다. 헌트 대 카라바흐는 1차전에서 헌트가 52대 48로 근소하게 점유율 면에서는 앞서 있었는데 카라바흐가 후반 78분에 골을 넣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때 9회차 때 제가 카라바흐 찍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또 맞았어요. 근데 지금 2차전이고 홈이 바뀐 상태라서 어느 거를 찍어야 될지 그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도 누수히 많이 보고 있지만 선뜻 손이 안 가요. 이게 어느 누구는 1등 독식을 해서 16억을 가져가고 그걸 보면은 저도 1등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자, 포즈난 대 고대 글림입니다. 보대 글림. 요거 보시면은 점유율만 봐갖고는 보대 글림이 68대 32로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0대0으로 무승부가 났죠. 그렇듯이 보대 글림이 그 당시에는 이 해외 배당률만 봐갖고는 3위 투표율이었어요. 그랬는데 밀어붙이기만 많이 밀어붙였지 실질적으로 영향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효 슈팅도 지금 보시면은 포즈나는 2번 슈팅에 1번 유효 슈팅이고 보데글림은 7번을 슛을 해갖고 4번이 유효 슈팅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데글림이 좀 앞서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 유저분들 투표율이 포즈난이 홈이라고 홈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쪽 가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배당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점유율만 봐갖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쉽게 해서 7대3 경기를 했다는 거는 이쪽 팀이 아무리 홈이었지만은 그래도 앞서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자, 10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10번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브라가입니다. 그 당시에 피오렌티나가 원정 가서 4대0으로 이겼어요. 아주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전 1대0으로 가고 있다가 후반전 브라가가 후반 53분에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리 3골을 더 먹고 4대0으로 졌어요. 그렇듯이 이거는 1대0이었을 때 이 선수가 퇴장을 안 당했으면은 실상 또 4대0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요것 또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원정 다득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판단하시고 또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저도 그 내용을 몰라요. 얘네가 1대0으로 브라가가 1대0으로 이기면은 연장을 가는 것인지 4대0으로 이겨야만이 연장을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시면은 또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11번 경기는 지금 맨유 대 바르셀로나인데 바르셀로나가 59번에 자기 골대에다가 또 골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2대1로 무승부가 난 거예요. 그렇듯이 1차전 경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퇴장도 지금 3개 나왔고 이 자책골도 이렇게 또 2개가 나왔어요. 그렇듯이 항시 축구의 경기는 변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도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되는지를 잘 참고하셔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바셀이 자책골을 안 먹었으면은 2대1로 이겼겠죠. 그렇듯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자, 12번 경기 보고 지나갈게요. 자, 12번 경기는 자, 스타트랜드 샤크타르입니다. 지금 스타트랜이 지금 저기 1차전에서도 해외 배당이 아래였고 지금도 홈이라고 또 아래입니다. 그 당시에 배당률만 보면은 7위 투표율이었는데 7위 배당률이었는데 지금은 1위 배당률로 1위입니다. 1위. 그듯이 스타트랜이 월등히 앞서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점유율만 보면은 52대 48로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전반전에 샤크타르가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거 샤크타르 찍은 것 같아요. 샤크타르가 2대 0으로 앞서다가 후반에 한 골 먹고 2대 1로 이긴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1승 1패면은 무작정 연장을 하는 건지 뭐 골 득실을 따지는 건지 다득점 원칙이 있는 건지 원정 다득점이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은 꼭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도 감사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어찌됐든 그 내용 있으시면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경기 유 베를린 대 아약스입니다. 유 베를린 대 아약스는 지금 이 점유율만 봐갖고 거의 7대3 경기를 했어요. 36%, 64%로 아약스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만 0대0으로 무승부가 났습니다. 유 베를린도 그 당시에 독일 분데스리가 2위였는데 그 뭐죠? 미넨하고 1점 차뿐이 안 났는데 지금 3위로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자국 리그 순위에서 빨간 거는 지난주보다 순위가 올라간 것이고 요 파란 거는 순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파란 건 순위가 떨어졌어요. 그렇듯이 요 팀들은 순위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14번 경기 보겠습니다. 14번 경기는 AS 로마 대 짤스부르크입니다. 역시 짤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그냥 최강팀이에요. 다른 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해마다 우승을 거의 독식하는 팀이죠. 그렇듯이 AS 로마를 불러들여갖고 1대0으로 신승했어요. 이때도 보면은 43%대 57%로 짤스가 점유율에서도 앞서 있었고 마지막 후반 88분에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이긴 것입니다. 이것도 두 팀이 어디로 튀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또 짤스가 이기면은 14%짜리가 들어오면은 또 독식이 되겠죠. 이런 거 잘 잡으셔야 우리 여러분들 독식합니다. 물론 AS 로마가 홈에서는 좀 강한 팀이죠. 그리고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4대 리그 팀하고 이런 짤스는 좀 이제 그 미치긴 하지만 이 짤스는 유난히 좀 강한 면은 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데는 딱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게 첫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봤는데도 이게 물고기인데 이게 돼지고기라고 할 수 없듯이 내가 직접 보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도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있으시겠죠. 분명히. 저는 무신론자지만 아직 어디를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힘을 믿고 그것도 믿음의 하나죠. 그렇듯이 우리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믿음이 강한 것, 그만큼 신뢰가 가는 사람 거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워낙 뭐 사진 뽀샵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항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픽이 제일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듯이 본인의 픽을 직접 찍으셔야 다음에는 실수를 하질 않아요. 그러나 많은 유튜버들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큰 편차는 없어요.
그래서 1등 독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A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본인만의 그 내재된 픽을 만들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킨 것입니다. 단지 1차전 내용 보기 어려우신 분들 제가 이렇게 짬내서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뭐 큰 게 많은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프로토 경기 좀 보고 지나갈게요. 자, 프로토는 저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저는 좀 무보고 싶어요. 뭐를 리버풀이 좀 살아나긴 했고 리버풀이 전 오히려 레알보다는 좀 낫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너무 버벅거린 면이 많아서 요거는 그냥 무가 낫지 않을까. 저도 승을 좀 찍을까 하다가 무를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요 프랑크푸르트 대 나폴리는 요거 그냥 일반 패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제가 대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리버풀이 지난번에 에버튼하고 1대 2대 0으로 이겼고 이때야 에버튼이 워낙 꼴찌니까 그렇다 치고 뉴캐슬을 원정 가서 2대 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지금 수비에서 반다이크가 들어오면서 수비가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울버햄튼한테 3골을 먹었지만 에버튼과 뉴캐슬한테 점수를 안 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오사수나한테 2대 0, 엘체를 4대 0, 물론 수비도 좋고 골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리고 클럽 월드컵에서 가서도 우승을 했죠. 두 게임을 연달아 4골, 5골 넣으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좋게 보겠지만 유럽 축구는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홈팀이 강해야지만이 유럽 축구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홈팀이 맨날 지면은 관중 동원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유럽 축구는 홈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면서 배당도 낮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제가 봐서는 리버풀이 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무를 가져가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나폴리 대 프랑크푸르트죠. 프랑크푸르트가 지난번에 브레멘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2대 0으로 이겼고 킬런 원정 가서는 0대 3으로 졌어요. 그렇듯이 기복이 좀 있다는 것이죠. 무승부도 마인츠하고는 무승부, 프라이부르크 무승부, 바이에른 미넨하고도 무승부인데 지금 보면은 나폴리는 지금 유럽에서는 최강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단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원정 올해 2패가 있는데 다 원정 가서 졌습니다. 리버풀한테 원정 가서 2대 0으로 졌고 인터밀란한테 가서 2대 0으로 졌어요. 근데 리버풀이나 인터밀란이 프랑크푸르트보다는 한 수 앞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폴리를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기 볼게요. 세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치 대 맨시입니다. 라이프치치가 원정 가서 볼프스부르크를 3대 0으로 이겼어요. 이때는 그렇게 3골을 넣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유베를린 대 한테는 2대 1로 졌고 킬런한테는 0대 0으로 무승부가 났습니다. 자, 맨시도 뭐 홀란드가 들어오면서 여전히 공격력이 상평준화 상향돼 있죠. 그렇듯이 골은 늘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수비력은 안 됩니다. 매번 한 골씩 먹어요. 노팅엄한테 한 골, 아스날 한 골, 에스턴 한 골, 토트넘 한 골, 토트넘 두 골, 맨유 두 골, 계속 골을 먹는다는 게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것도 사실은 그렇듯이 프랑크푸르트조차도 얘네들도 골을 안 먹는 편입니다. 보시면은 호펜하임 한 골, 프라이브루크 한 골, 브루멘, 바이에른 미넨, 샬케, 슈투트가르트, 뭐 유베르린한테는 두 골 먹었지만 한 골 정도뿐이는 안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홈 어드밴티지를 생각하면은 요것도 사실은 무도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오버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라이프치치와 맨시가 골을 먹기도 하지만
골을 서로 많이 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맨시 이렇게 패도 중요하지만 오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시네요. 그리고 인터밀란 대 포르투는 인터밀란이 앞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무가 좀 보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무도 안 보고 갈 수는 없어요. 물론 오늘 게임은 요게 두 경기고 내일 경기가 또 이렇게 두 경기입니다. 그렇듯이 선택 잘 하셔갖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프로토를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퇴근이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서 찍었는데 한 장은 토리노 햄무 찍고 생무 찍고 이랬어요. 하나는 생무 햄무 찍었는데 또 반대쪽에는 헤타페를 승과 무를 찍어 나갔고 서로 엇갈려서 하나도 영양가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여드릴 시간도 없었고 어찌됐든 요거 프로토도 전 찍질 않았습니다. 뭐 지금 나가서 이제 찍을 예정인데 그것도 아직 예정은 아닙니다. 찍을지 안 찍을지 저도 고민하면서 갈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은 승무패 제가 1차전 경기를 통계 삼아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초이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열어드리려고 이 방송을 킨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항시 이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노력과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저한테도 팁 좀 주십시오. 뭐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한다고 전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건승하시고요. 매일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 화면도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카메라를 찍으셔갖고 저 승무패 하시는데 도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장 찍어 보시고 요것도 찍어 보시고 요건 컨퍼런스 리그고요. 자, 여기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프로토에서 말씀드린 C조 인터밀란이 C조 2위였어요. C조가 바이에른 뮌헨이 1위, 바르셀로나가 3위, 풀젠이 4위였죠. 그렇듯이 포르투는 B조에서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는데 브레헤가 2위, 레버쿠젠, AT 마드리드 이렇게 세 팀은 그래도 명색이 이름 있는 팀입니다. 브레헤는 리그가 좀 떨어지는 팀이고 요 기준으로 보면은 무승부도 참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그 프로토도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9회차 때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란 거는 컨퍼런스 리그의 게임입니다. 요거는 UEFA컵입니다. 주황색은 UEFA고 노란색은 컨퍼런스 리그고 그리고 이쪽 원정 간 팀들은 UEFA에서 3위 한 팀들입니다. 여기선 UEFA에서 3위 한 팀이고 여기는 챔피언스리그에서 3위 한 팀입니다. 주황색의 원정 팀들은 챔피언스리그에서 3위 한 팀이고 요 노란색에서 3위 한 팀들은 저기 컨퍼런스 리그에서 UEFA에서 2등 한 팀입니다. 3위 한 팀이죠. 자꾸 헷갈리네.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끝날 때 돼서 다시 하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노란색은 유럽 컨퍼런스 리그 토너먼트고, 요 주황색은 UEFA 토너먼트입니다. 그렇듯이, 요 세 팀은, 요 세 팀과 요 네 팀은 유럽 챔피언스 리그 3위 해서 UEFA 리그 2위 한 팀하고 맞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네 팀과 이쪽 세 팀은 UEFA컵에서 3위 한 팀입니다. 그래서 유럽 컨퍼런스 리그 2위 여기는 2위 한 팀입니다. 컨퍼런스 리그 2위 한 팀이에요. 그래서 16강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지금 2차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점도 상기하셔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캡처하셔갖고 나름대로 비교 분석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조금 버벅거린 점 이해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초이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한 목요일쯤이나 방송을 다시 하나 오픈할게요. 제가 방송이 아니라 제가 찍은 것을 다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송 하겠습니다. 모두 초이스 잘 하셔갖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